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혈당 관리와 당뇨 초기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정보를 꼭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중요한 건강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혈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혈당은 우리 몸속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즉 당분의 양을 말합니다. 포도당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특히 밥, 빵, 과일처럼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이들이 몸속에서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전달되면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혈당이 정상 범위보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당이 지나치게 높으면 몸속 장기들, 특히 눈, 콩팥, 신경, 혈관 등에 큰 부담을 주고 오래 지속되면 당뇨병이라는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럽고 힘이 빠지며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용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몸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혈당이 계속 높아지는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은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식사나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을 조절하여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알게 되는데, 그땐 이미 몸에 여러 이상 증상이 생긴 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의 초기 증상과 함께 혈당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실제 생활 속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에서 여러 가지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신호들이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초기 증상들을 놓치면 나중에는 당뇨병이 더 심각해지고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당뇨병의 초기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잦은 갈증과 소변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이 당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을 자주 보다 보니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입이 마르고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니 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또 다른 증상은 체중 감소입니다.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몸이 음식을 제대로 에너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혈당은 높아지는데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지방이나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때문에 살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피로감이 자주 찾아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칩니다.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다면 이것도 혈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도 당뇨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침침해지고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밤에 운전이 힘들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혈당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지렴이 자주 생기거나 남성분들은 소변을 볼 때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도 몸이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오래간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만 발견하고 관리에 들어가면 약을 먹지 않고도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혈당 수치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당뇨 초기입니다. 혹은 혈당이 조금 높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걱정을 시작하시는데요. 미리미리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입니다. 혈당은 크게 두 가지 수치로 나뉘어 측정됩니다. 하나는 공복 혈당이고 또 하나는 식후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최소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입니다. 보통 아침에 병원에 가서 체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 혈당이 100mg/dL 이하이면 정상이고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 126 이상이면 당뇨로 판단합니다. 식후 혈당은 식사를 한 후 보통 이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식후 혈당이 140mg/dL 미만이면 정상이고 140에서 199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 200 이상이면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숫자를 통해 자신의 혈당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숫자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준만 알아두시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원에서 당화혈색소라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최근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거나 낮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알려줍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5.7% 이하면 정상이고 5.7에서 6.4%는 당뇨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이런 검사는 보건소나 가까운 병원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치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약국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서 간단히 아침 공복 혈당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혈당 상태를 알고 있으면 그에 맞게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미 손상된 혈관이나 장기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측정과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려면 식습관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혈당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식사량이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특정 음식만 반복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밥, 빵, 면, 떡, 감자 같은 음식은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전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순서입니다. 밥을 드실 때 한 공기를 가득 드시는 것보다 3분의 2 공기 정도로 줄이고 반찬을 충분히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밥을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천천히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과 음료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과일도 당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바나나, 포도, 감 같은 달콤한 과일은 소량만 섭취하고 사과나 배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 음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 과자, 빵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므로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고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늦게 하게 되면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포함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선, 두부, 계란, 닭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도 적당히 포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류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단 관리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바꾸면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평소 먹는 양과 음식을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파악할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식사 패턴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약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만 잘 지켜도 혈당을 약 없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 힘들다거나 어디가 아파서 못 걷겠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데에는 꾸준한 운동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즉,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분이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당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걷는 운동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의 종류는 어렵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빠르지 않은 속도로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걷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걷다가 점점 시간을 늘려보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무릎이 좋지 않거나 오래 걷기 힘드신 분들은 실내에서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 팔을 움직이는 스트레칭,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시니어를 위한 실내 운동 영상들도 많으니 집에서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땀이 나지 않아도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운동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당뇨병은 단순한 혈당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우울감도 줄고 의욕도 생깁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산책하거나 지역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은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가고 꾸준히 하지 못하게 되어 혈당 조절에도 방해가 됩니다.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는 식사, 약, 운동이 세 가지 축입니다. 이 중 운동은 몸이 직접 포도당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뇨병은 완전히 없어지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아진 이후에는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약을 먹는 것을 꺼려 하시거나 스스로 중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뇨약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꾸준히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서 안 먹고 내일은 먹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약은 혈당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에 맞게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와 연관된 약은 반드시 식전에 먹거나 식사 직후에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또한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식사 조절과 운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약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건강한 식사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뇨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도와주는 약,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약, 당 흡수를 억제하는 약 등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또 최근에는 주 1회만 주사로 맞는 GLP-1 유사체 같은 약도 있어서
치료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을 쓰든 간에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약을 처방받을 땐 반드시 본인의 상태에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스스로 약을 끊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판단해서 마음대로 약을 줄이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아무 약이나 사서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합니다. 혹시 약 복용 후에 속이 불편하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대 참거나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는 오랜 시간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과의 관계도 오랫동안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잘 관리하면 약의 양도 줄일 수 있고 생활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을 잘하려면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 운동, 스트레스, 수면 상태까지도 모두 혈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혹은 화가 날 때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도 혈당 관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에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나빠집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다음날 피곤하고 식욕이 늘어나게 되면서 과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성인은 하루에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이 더 잘 오를 수 있습니다. 배 주변에 살이 많이 찐 분들은 그 자체로 혈당 상승 위험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주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도 혈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당뇨 합병증인 신경병증이나 족부 궤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술은 당분이 많기도 하고 간 기능을 떨어뜨려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라면 금연과 절주 또는 금주를 실천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물 한 컵 더 마시기, 10분 더 걷기, 저녁 식사 후 군것질 줄이기 같은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당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입니다. 일주일 동안 식사, 운동, 수면, 기분 상태를 간단히 기록해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습관은 혈당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꾸준히 관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합병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신경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거나 발이 썩는 등의 심각한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금 높더라도 지금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장병증입니다. 신경병증은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에 모래가 깔린 느낌이 들거나 양말을 신었는데도 맨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상처가 나도 잘 모르게 되고
작은 상처 하나가 심한 염증이나 괴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망막병증은 눈에 있는 아주 가는 혈관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눈이 침침하거나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일이 생깁니다.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병증은 콩팥에 생기는 문제로 혈액 속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혈압이 높아지고 다리에 부종이 생기면서 병이 진행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압 체크가 중요합니다. 또한 당뇨병은 심장병과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혈전이 생기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주는 전신질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검사와 조기 발견이 필수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은 병원을 방문해서 기본적인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안과 검사 등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뇨는 오래 함께 가야 하는 병이지만 관리를 잘하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혈당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건강한 선택을 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혈당 관리와 당뇨 초기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당뇨는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무섭지 않은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생활 습관을 스스로 점검하고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식사 조절, 가벼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검사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혈당을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사 순서를 바꾸고 하루에 10분이라도 더 걷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확한 시간에 챙기시고 혹시 증상이 나타나면 참지 말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스스로 진단하거나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혈당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 하나에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이 모여 미래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이렇게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